순간주의자로서 누구보다 지금을 날카롭게 주목하시는 분이니까 무거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시집을 묶어내기도 하셨으니까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고 계신다고 스스로 자각하시는지, 또 그런 자각을 가능하게 하는 학생들과의 어떤 시적 소통,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네, 정말 그 이야기를 하려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현승 시인도 이제 시력이 있으시니까 이 시간을 관통해온 그 시간이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고 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뭔가 그게 특별해서가 아니라 믿는 것이 있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살아보고 써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를 둘러싼, 말하자면 사회적 피부, 세계의 피부 같은 것인데, 그게 좀 벗겨지는 경험들을 많이 저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말씀도 하셨는데, 그때 저는 그러니까 저는 늘 시를 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소용돌이로 뛰어드는 거를, 그게 감각이고 직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소용돌이를 전면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많이 이게 감각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열렸던 어떤 시간처럼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는 그냥 정말 그냥 소용돌이로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시인들이 그 시를 많이 썼었는데, 당신들의 시가 너무 성급하지 않냐. 너무 이 시간에 성급하지 않냐. 너희들은 제3자다. 아무리 시를 써도 타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들에게 그 자격이 있냐라는 그 얘기를 저는 무슨 그 자리에서 시민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시기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그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저도 물론 그 시들을 그때 썼었고, 그러니까 내가 실제 겪었냐 안 겪었냐, 나와 되게 가까운 사람이냐 안 가까운 사람이냐의 물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냥 그 물리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경험의 직접성을 넘어서는 어떤 그 초과하는 그것이 있었고, 만약에 저한테 그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시인들은 그러니까 그 기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끝에 멀리 오래 그 기척을 그 기척으로 잊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몸이 너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팠고, 몸이 아픈 그거는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이걸 살고 있다 내가. 몸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격이라고 하면 자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우리 사회도 그렇고 이 뭐 지구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향보다는, 그쵸? 되게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반면에 테크놀로지는 또 너무 거대하게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 진짜 그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안을 다시 한번 바꾸는 어떤 작용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 종교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종교성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할 때 종교의 되게 수능적인 지점, 그 다음에 또 뭔가 공손한 지점, 네. 뭔가 이렇게 순종하는 지점, 그것에 대해서 종교 또는 종교성의 카테고리에 이렇게 가두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종교는 굉장히 전위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종교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수능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의 그 어떤 패러다임을 다 바꾸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임해라. 네. 그다음에 약한 것이 세계를 바꾼다. 또 너 안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너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그렇다고 하면 종교의 전위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의 사람들이 실제 종교를 믿든 아니면 종교성을 갖든 그곳에 끌리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수능적 지점 때문에 끌리는 것 같지만, 그냥 저의 느낌, 생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종교에 꺼지지 않는 종교성에 대한 전위성 때문에 사람은 끌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야만의 시대 같은 것이잖아요. 이 야만의 시대에 저는 어떻게 이 종교성의 전위를, 그러니까 아니면 종교의 전위성을 나는 좀 이 안에 나타나게 할 수 있지, 언어로?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고민은 지금 현재 진행형의 고민이시겠는데요? 네, 지금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종교가 아주 순수한 지점, 진정한 지점에 가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뭐랄까 혁명성이나 네네. 전위성 같은 것들을 그 안에 충분히 내장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것들이 사실은 또 그냥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이 갖고 있는 꺼지지 않는 전위성의 맞아요. 불꽃, 네. 이런 것들을 아마 입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우리한테는 이 야만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교성의 불빛을 뭔가 발견, 창안해야 되는 시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이런 어떻게 보면 혼란, 여러 방식의 혼란 속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공통의 언어나 공통의 감각으로는 이것을 갱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시를 잘 못 쓰기도 했는데, 시를 쓰면서 계속해서 열패감이 많았어요. 뭔가 내가,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진입도 안 되는 방식으로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아마 그러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어둡고 그 질곡 역사 같은 것들을 지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사람들의 내면에 선의지랄까? 올바른 역사에 대한 의식 같은 것들도 강해졌고,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지금 눈앞에 무엇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잘 보려고 하면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이걸 필요로 하고 있다, 혹은 뭐 사람들이 이걸 지금 꺼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의 사회적 역할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가 조금 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무거운 질문을 드렸으니까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이제 그 인터뷰 자료도 보고 이렇게 가끔 보면 선생님은 굉장히 그 모든 인접 예술이나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계시더라고요. 저로서는 감각적으로 쫓아갈 수도 없는
최근에 그 뭐 대중가요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시고 제가 아이돌을 좋아하죠. 예, 저는 아이돌의 아자도 좀 모르는데 선생님 그 굉장히 개방적이고 넓다, 스펙트럼이 넓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작의 마중물이 될 만한 그러니까 어쨌든 자극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예술가들한테는.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하고 계시는 예, 뭐랄까 취미 같은 거 이런 걸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의 그 시종일관 제가 계속 좋아하고 네. 그리고 저한테 에너지를 많이 주는 거는 그러니까 시각 예술, 그러니까 뭐 그림, 사진, 예, 아무튼 시각적으로 보는 그 전시 볼 때 최고 좋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왜 내가 그걸 그렇게 다른 것보다도 되게 더 좋아하지라고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다른 집 자식 10 키우는 것보다 너 하나 키우는 게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초예민자예요. 거죽은 안 그래 보이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도 너무 예민해서 과민이 있어요. 이 머리 안에. 그러니까 과민이 있으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뭘 보면 우리가 시각이라는 게 보는 만큼 생각이 지워지잖아요. 네, 따라가기도 하지만 생각이 지워지고 보는 게 자리를 차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종일관 20대부터 계속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어쨌든 뭐 미술 전시 보는 걸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영화관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 자체보다 그 영화관에 그 어둠 속에서 한 2시간 있으면 정말 이 명징해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게 되게 고요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마치 그냥 어떤 한 생이 흘러가는 것을 내 생이 아니라 어떤 생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지켜보는 사람 그 자리에 있는 것 마치 왜 그 김은숙 드라마 도깨비에 막 몇백 년 산 것 같은 그런 되게 감각이 있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 판타지에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그죠? 영화관 판타지. 그죠? 네, 그래서 그 영화관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죠. 그 어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맞아요. 사실은 지나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질곡의 시대와 관련해서도 좀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뭔가 최근의 시들이 그런 어떤 어둠을 표현하려고 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물론 이제 뭐 고발하는 시들도 많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그것들이 좀 이야기되는 것이 필요한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좀 경직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어둠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인 편안함이긴 하지만. 그렇죠. 한번 앉아보면 그 생을 어떤 흘러가는 몇백 년의 생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구나를 아는데 그 앉아보지 않잖아요. 주로 바깥에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현승 시인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금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시들도 있었으면, 그러니까 지금의 시들이 되게 유의미한 부분이 있고 또 25년의 감각과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시인은 그것도 필요하죠. 그 인터뷰 답변 중에 사실은 아까 첫 질문을 살짝 떠올리기도 했어요. 첫 답변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각예술에 대한 애호가 깊고 그건 뭐 최근에 말고도 예전에 본 선생님 에세이에서도 미술 관련 에세이도 쓰셨던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선생님이 그 선생님 시에 첫 기원을 이야기할 때 그 돌에서 가루를 딸 때 저는 이건 화가들이 보통 염료 딸 때 하는 1차 작업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답변하셨던 게 좀 전에 선생님이 시각예술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받는다, 자극받는다라고 할 때 그 경험이 이렇게 겹쳐서 들리더라고요.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같이 시를 쓰는 저는 시인들하고 있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좋았어 이럴 때는
거의 90%가 시인들 자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되게 이상한 그 가족? 슬픈 가족? 이런 감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우리 이현승 시인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시인들이 잘 뒤를 안 돌아보잖아요. 저도 그냥 시집 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지나가거든요. 지나가고 돌아보는 행위를 거의 안 하는데, 오늘 이제 이런 자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돌아보는 지점도 있었는데, 그 돌아본 자리가 어떤 때 생각하면 안 돌아봐서 되게 황폐해 있구나라고 느껴지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그 돌산의 여러 빛깔에 보고 있으면 계속 신비로운 또 힘도 나는 그런 자리였어서 시라는 게 저한테 아직까지도 귀하고 또 괜찮게 시라는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 말씀대로 시와의 인연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작품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를 청해 들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과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7cm 하이힐 위에 발을 얹고 얼음 조각에서 녹고 있는 북극곰과 함께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불이 붙여질 생일 초처럼 고독하다. 케이크 옆에 붙어온 플라스틱 칼처럼 한 나무에 생겨난 잎들만 아는 시차처럼 고독하다. 식탁 유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 죽음이 흔들어 깨울 때 매일매일 척추를 세우며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텅 빈 영화 상영관처럼 파도 쪽으로 놓인 해변의 의자처럼 아무데나 펼쳐지는 책처럼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오늘의 햇빛과 함께 문의 반복처럼 신발의 번복처럼 번지는 물처럼 우리는 고독하다. 손바닥만한 개에 목줄을 매고 모든 길에 이름을 붙이고 숫자가 매겨진 상자 안에서 1000개가 넘는 전화번호를 저장한 휴대폰을 옆에 두고 벽과 나란히 잠드는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꼭 껴안을수록 뼈가 걸리는 당신을 가진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하나의 창에서 인간의 말을 모르면서도 악을 쓰며 우는 신생아처럼 침을 흘리며 엄마를 찾는 노인처럼 물을 마시고 다리를 접고 펼치고 반은 침묵, 반은 허공, 체조 선수처럼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제 속을 불 지르고만 새벽 2시 도로처럼 고독하다. 12살에 죽은 아이의 수목장 나무 앞에 놓인 딸기 우유처럼 고독하다. 막힌 문을 향해 뛰어가는 비상구 속 초록 인간과 함께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들과 함께 높은 곳의 바람과 함께 다른 말을 하나로 알아듣는 이상한 경계와 함께 우리는 고독하다. 흰 변기가 점령한 지구에서 우리는 고독하다.
변기에 무릎을 갖게 된 우리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펭귄은 지구에서 고독하다. 토끼는 지구에서 고독하다. 오로지 긴 귀가 머리 위로 솟아있다. 주파수 93.1MHz가 잡히는 지구는 고독하다.